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약속드렸던 월요일입니다. 열심히 읽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배고프고 추위에 시달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던 제인 에어가 그 불빛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창문 밖에서 그 집 안쪽을 바라다 보면서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집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밖에서 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까지 읽어드렸어요.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덩치 큰 포인터 종 개가 큼직한 머리를 한 숙녀의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또 한 숙녀의 무릎에는 까만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이 소박한 부엌에 그런 숙녀들이 앉아 있다니 이상했다. 저 숙녀들은 누구일까? 탁자 옆에 앉아있는 늙은 여인에 따를 일은 없었다. 그 여인은 시골 사람 같았지만 숙녀들은 더없이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얼굴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는 동안 마치 잘 아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두 숙녀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창백하고 심각했다. 책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너무나 진지하고 엄격해 보였다. 둘 사이에 있는 작은 탁자에는 촛불과 커다란 책 2권이 놓여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책을 자주 보았다. 사전을 보며 번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손에 들고 있는 책과 그 책을 비교해 보는 것 같았다. 너무나 조용해서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인 것 같고 난로불이 타고 있는 집 안은 그림인 것 같았다. 난로에서 재 떨어지는 소리와 어느 구석에선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심지어 늙은 여인이 딸각딸각 뜨개질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윽고 이 이상한 고요함을 깨뜨리고 누군가 말을 하자. 나한테도 충분히 소리가 들렸다. 열심히 공부하던 한 숙녀가 말했다. 다이애나 언니, 내가 한 거 들어봐. 프란츠와 다니엘 노이는 밤에 함께 있다. 프란츠는 공포에 떨며 깨어났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 들어봐.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뭐라고 읽었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프랑스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모르는 나라 말이었다. 그리스어인지 독일어인지 알 수 없었다. 숙녀는 글을 다 읽고 말했다. 정말 강렬해. 참 마음에 들어. 다른 숙녀는 고개를 들고 동생이 읽는 글에 귀를 기울이다가 난로불을 응시하면서 방금 동생이 읽은 한 줄을 되풀이했다. 훗날 나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지 어떤 책에 나온 구절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그 구절을 인용하겠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 뜻도 없는 거친 쇳소리 같기만 했다. 그때 별이 빛나는 밤과도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걸어 나왔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그 숙녀가 검고 깊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위대한 대천사의 어렴풋한 모습이 눈앞에 확고히 떠오르는 것 같아. 이 구절은 100쪽에 걸쳐있는 과장된 말보다 가치가 있어. 나는 그 생각들을 분노의 저울에 올려놓고 행한 일들을 분노의 저울추로 달아보노라. 정말 마음에 들어. 둘 다 다시 말이 없었다. 늙은 여인이 뜨개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런 말을 쓰는 나라도 있나요? 그럼 영국보다 훨씬 큰 나라야. 거기서는 그 말만 쓰지. 그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가씨들이 거기 간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조금은 알아듣겠지만 전부는 아니야. 한나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똑똑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독일어를 잘 못하고 사전이 없으면 읽지도 못해. 그럼 그런 말을 뭐에다 쓰는 거요? 언젠가 독일어를 가르치려고 해. 적어도 기초만이라도. 그럼 지금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겠지요. 하지만 공부는 그만하세요. 오늘 밤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 피곤하다. 메리, 너는? 무척 피곤해. 선생님도 없이 사전 하나 가지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어. 맞아. 특히 독일어처럼 멋지지만 어려운 말은 더 그래. 세인트 존 오빠는 언제나 집에 올까? 곧 올 거야. 지금이 10시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어. 한나, 거실에 난로불 좀 봐주겠어요? 늙은 여인이 일어났다. 문을 열자 그 사이로 복도가 어렴풋이 보였다. 곧이어 안쪽 방에서 난로불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여인은 이내 나왔다. 늙은 여인이 말했다. 아, 아가씨들. 그쪽 방은 들어가기가 너무 괴로워요. 그 의자가 텅 빈 채로 구석에 놓여 있으니 정말 쓸쓸해 보여요. 한나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다. 이전까지 심각한 표정이었던 두 아가씨는 이제 슬퍼 보였다. 한나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더 나은 곳에 계시겠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길 바래서는 안 돼요. 게다가 그분보다 더 조용히 돌아가신 분도 없을 거예요. 숙녀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우리들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답니다. 아가씨들 아버님은 금방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 전날 조금 편찮으시긴 했지만 대단치는 않았어요. 세인트 존 도련님이 아가씨들을 불러올까 물었지만 오히려 웃으셨죠. 이튿날 머리가 좀 묵지근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주일 전이에요. 그날 주무시더니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셨답니다. 도련님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 이미 몸이 뻣뻣이 굳어 있었어요. 아가씨들, 아버님은 오래된 가문의 마지막 분이었어요. 아가씨들도 세인트 존 도련님도 아버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요.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지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요. 메리 아가씨는 어머님을 쏙 빼닮았어요. 다이애나 아가씨는 얼굴이 아버님을 닮은 편이지만요. 내가 보기에는 두 아가씨가 너무 닮아서 그 하인이 어디가 다르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여인은 아무래도 하인인 것 같았다. 둘 다 얼굴이 희고 몸매가 날씬했다. 그리고 얼굴에는 지성미와 기품이 넘치고 있었다. 확실히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카락 색깔이 어둡고 머리 모양도 달랐다. 메리는 옅은 갈색 머리를 2갈래로 나누어 매끄럽게 닦고 있었다. 다이애나는 검고 굵은 곱슬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시계가 10시를 쳤다. 한나가 말했다. 저녁을 드셔야죠. 세인트 존 도련님도 오시면 저녁을 드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한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아가씨들은 일어나서 막 응접실로 가려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두 사람의 외모와 대화가 너무나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한 처지도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곧 다시 생각이 났다. 나는 내 처지가 두 사람과 대조가 되어 더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이 집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내가 정말로 굶주리고 불행한 처지에 있음을 믿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집에서 쉬게 해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더듬더듬 문을 찾아
망설이며 문을 두드리면서도 이 집에서 쉬어가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는 늙은 하녀가 문을 열었다. 하녀는 들고 있던 촛불로 나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내가 말했다. 주인 아가씨들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시구려. 어디 사는 사람이요? 이곳은 처음입니다.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요? 헛간이든 어디든 아무 데서라도 하룻밤만 쉬게 해주고 빵 한 조각만 주세요. 불신, 바로 두려워하던 감정이 하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윽고 하녀가 말했다. 빵은 줄게요. 하지만 떠돌이를 재워줄 수는 없어요. 당치도 않아요. 제발 아가씨들과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요. 아가씨들이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겠소?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수상쩍어 보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고 뭘 해야 할지는 당신이 알고 있겠지요. 나쁜 짓이나 하지 않도록 해요. 여기 동전 하나 받아요. 이제 썩 1펜이로는 먹을 것도 못 사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요. 문을 닫지 마세요. 제발 닫지 마세요. 안 돼요. 비가 들이치니까. 아가씨들한테 말씀드리세요. 만나 뵙게 해줘. 절대로 안 돼요. 되먹지 못한 사람이구먼. 그러니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안 그러면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겠지. 썩 꺼지라니까. 이대로 쫓겨나면 저는 죽고 말 거예요. 그렇진 않을걸? 이런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건 뭔가 사악한 속셈이 있는 게야. 강도라든가 그런 부하들이 근처에 있다면 우리 집에는 여자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전하시오. 신사도 있고 개들과 총도 있다고. 정직하지만 융통성 없는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빗장을 걸었다. 그때가 고비였다. 격렬한 고통에, 진정한 절망의 고통에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비에 젖은 현관 계단 앞에 풀썩 주저앉았다. 신음하면서 손을 비틀며 지독한 고통 속에 울었다. 이 죽음의 환영이여.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순간이여. 인간들에게서 추방당하고 고립된 처지여. 희망의 닷뿐 아니라 의지의 발판마저 사라졌다. 적어도 한순간은 그랬다. 하지만 나는 곧 다시 일어나려고 애썼다. 이제 죽는 일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말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입 밖으로 나왔다. 나는 비참한 마음을 가슴에 도로 담고 말없이 조용히 가둬두려고 애썼다.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모두가 다 서서히 때이른 죽음을 맞이할 운명은 아니요. 당신이 여기서 굶어 죽을 운명이 아닌 것처럼 말이요.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 아니 무엇인가요?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같은 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나는 겁을 먹었다. 어떤 형체가 가까이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다 눈이 흐릿해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다. 그 사람은 문을 열어달라고 한참 동안 쾅쾅 두드렸다. 늙은 하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세인트 존 도련님이세요? 그렇소, 나요. 빨리 문 열어요. 아니,
날씨가 사나워서 몸이 차갑고 흠뻑 젖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가씨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나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지 여인이 왔었답니다. 아니, 아직도 안 갔잖아? 아예 저기 누워있네. 일어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썩 꺼지지 못해? 조용히 해요, 한나. 저 여인에게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의무에 따라 저 여인을 쫓아냈으니 이제 내가 나의 의무에 따라 집에 들이도록 해주시오. 아까 당신과 저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소.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적어도 자세히 살펴보기라도 해야겠어요. 아가씨, 일어나서 먼저 들어가시오. 나는 힘겹게 그 말에 따랐다. 곧 깨끗하고 환한 부엌에 그 난로가에 서 있게 되었다. 속이 울렁거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고 비바람에 시달려 꼴이 말이 않을 것임을 의식하면서 두 아가씨와 오빠인 세인트 존 그리고 늙은 하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오빠, 이 사람 누구예요? 나도 몰라. 문 앞에 있더군. 하녀가 말했다. 정말 창백하네요. 누군가 맞장구 쳤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네. 저러다 쓰러지겠다. 어서 자리에 앉혀요. 정말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푹 쓰러졌다. 하지만 의자가 나를 받쳐주었다. 아직 정신은 있었지만 말할 기운이 없었다. 물을 좀 주면 기운을 차릴 거야. 한나, 물 좀 가져와요. 몹시 쇠약해져 있어. 정말 마르고 핏기 하나 없네. 유령이나 다름없어. 병이라도 걸린 걸까? 아니면 굶주려서 그런 걸까? 굶주려서 그런 것 같아. 한나, 그거 우유예요? 빵이랑 같이 이리 줘요. 다이애나가 빵을 찢어서 우유에 적셔 입에 대주었다. 몸을 내 쪽으로 숙이자 긴 곱슬머리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다이애나인 줄 알았다. 다이애나의 얼굴이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 얼굴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고 다급한 숨소리 속에서 동정심이 느껴졌다. 다이애나의 간결한 말에도 동정심이라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서 먹어요. 그래요, 먹어요. 메리도 부드럽게 말했다. 메리는 흠뻑 젖은 모자를 벗기고 얼굴을 들게 해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주는 것을 맛보았다. 처음에는 힘없이 먹다가 곧 열심히 먹었다. 세인트 존 씨가 말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만 먹게 해. 충분히 먹었어. 그러고는 우유와 빵 접시를 물렸다. 조금만 더 줘, 오빠. 저 먹고 싶어하는 눈빛 좀 봐. 지금은 안 돼. 이제 말을 시켜봐. 이름을 물어봐. 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답했다. 제 이름은 제인 엘리엇이에요. 나는 들키지 않도록 가명을 쓸 작정이었다. 어디서 사나요? 친구들은 어디에 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는 친구분을 불러다 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당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어쨌거나 일단 이 집 문턱을 넘고 집주인들과 얼굴을 마주하자 더 이상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떠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과감하게 거지의 탈을 벗어던지고 원래의 태도와 성격을 되찾았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인트 존이 설명을 요구하자 너무 기운이 없어서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짧은 대답을 하기에도 벅찼다. 다이애나가 나섰다. 그럼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이 비 오는 밤에 황야로 내쫓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는 다이애나를 바라보았다. 다이애나는 보기 드문 표정을 갖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힘과 선함이 넘치고 있었다. 나는 용기가 솟았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연민에 찬 눈빛에 답하여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믿어요. 내가 주인 없는 떠돌이 개라 해도 당신들은 오늘 밤 나를 난롯가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사실 난 두렵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말은 많이 시키지 말아주세요. 숨이 차고 말할 때마다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세 사람은 나를 찬찬히 뜯어볼 뿐 말이 없었다. 이윽고 세인트 존이 말했다. 한나,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분간 저기 앉아있게 해줘요. 10분이 지나면 남은 빵과 우유를 주고 메리와 다이애나는 거실에 가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보자. 세 사람은 물러갔다. 곧 누군지는 모르지만 숙녀 한 사람이 돌아왔다. 따뜻한 불가에 앉아있노라니 아늑하고 몽롱한 기운이 스르르 몰려왔다. 그 숙녀는 한나에게 나직하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얼마 안 있어 나는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계단을 올라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이 벗겨졌다. 곧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침대가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잠이 들었다. 제인 에어가 이제 드디어 조금 안정된 보금자리를, 아주 조금이요.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치요? 저는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알고 있는데도 읽으면서 우리 제인에 어떡하나, 어느 집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언제 숨 좀 쉬고, 언제 따뜻한 난로가에서 따뜻한 음식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콤부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홀리스에서 판매하는 건가 봐요. 할리스라고 있나요? 할리스 콤부차 샤인 머스켓 맛인데 이거 저는 그 마켓컬리에서 샀습니다. 그 카페 할리스에서 파는 거인가 봐요. 근데 그걸 마켓컬리에서 파는 것 같은데 많은 그 종류의 플레버 맛이 있는데 저는 샤인 머스켓 맛이 그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샤인 머스켓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맛으로 한번 사봤는데 맛있어요. 약간 탄산이 들어가 있는 그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포도맛 봉봉 같다고 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봉봉. 맛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확실히 그냥 음료보다 약간 조금 탄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음료가 좀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올라올까? 도대체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좀 막연하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제가 오늘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인지 습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사실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되는 게 당연지사일 텐데, 날씨 때문이던 체력이 약해져서던 아무튼 요즘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좀 그랬거든요. 네. 제 채널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빼놓지 않고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불안장애를 좀 겪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요새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강박적인 사고가 제 마음과 제 의지와는 다르게 좀 마구마구 돌아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 강박적인 사고는 그 침투 사고, 침습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자꾸 정말 말 그대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요동함과 또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저를 또 제가 발견하면서 그런 저를 알아차릴 때마다 사실은 사람이 더 요동하게 돼요. 제가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올 때, 또 극도의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많은 그 방법들, 하우투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면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상도 됐고, 글 쓰는 것도 됐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됐고,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책에서 읽기도 했고, 또 제가 그런 제 삶을 긴 시간 들여다보고 다스리고 저만의 어떤 방법, 저만의 자가치유 그런 방법들을 경험을 하고 스스로 좀 나아지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불안한 거, 그러니까 불안, 우울, 긴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의 단면인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랬었는데 이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매일매일 희극만 있겠습니까? 비극적인 날도 있고 불안과 우울이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너무 좋은 것만, 특히 내 인생에서는 좋은 감정들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 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날은 좀 망친 날인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었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절망적인 그런 감정이 좀 극도로 들 때, 그런 날인가 보다. 그냥 그런 감정이 드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는 것도 좋겠지요. 너무 갑자기 막 빠르게 전환하거나 하려고 애쓰시는 것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감정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루하루까지 갈 것도 없고 그 순간 내가 그 시간 해야 하는 것들을 하시면서 불안한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불안하구나. 근데 나 할 거 뭐 있더라? 그래. 아이 학원 데려다 줘야지.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하네. 나 근데 요거 책 읽고 숙제하는 거 있었지? 그거 좀 해볼까?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하고 숨이 좀 가쁘네. 설거지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그냥 그 하루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하루가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많이 씩씩해졌구나. 담대해지고 좀 강해졌구나. 그렇게 제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안한 분들, 우울한 분들, 무기력한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가만히 내 삶에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나 요즘 되게 우울해 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 예능 보고 웃는 시간, 친구들하고 떠드는 시간,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중하느라 내 감정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일에 집중해 있는 시간,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뭉뚱그려서 그냥 나 요즘 우울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에게 우울과 불안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주저리 넋두리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고 그런 감정도 내 삶,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제3장. 그 뒤로 사흘 동안은 아주 어렴풋하게만 기억난다. 가끔 뭔가 듣고 느끼기는 했다. 하지만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내가 작은 방의 좁은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침대와 한 몸이 된 것 같았다. 침대에서 나를 떼어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아침이 점심이 되고 점심때가 저녁이 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은 알았다. 누구인지도 알았다. 내 옆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알아들었지만 대꾸는 하지 못했다. 입을 열 수도 없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인인 한나가 가장 자주 찾아왔다. 한나가 오면 나는 몹시 불안했다. 한나는 내가 얼른 가버렸으면 하는 것 같았다. 나라는 사람도 내 처지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듯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하루에 한두 번쯤 찾아왔다. 둘은 내 침대가에서 이런 말들을 소곤거렸다. 이 사람을 집안에 들여놓기를 정말 잘했어. 그래, 밤새도록 밖에 있었다면 아침에 문 앞에서 죽어있을지도 몰라.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몹시 힘든 일을 겪은 것 같아. 비쩍 여위고 창백한 가엾은 방랑자 같으니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아. 말투가 또박또박해. 또 벗어놓은 옷을 보니까 흙탕물이 튀기고 젖어있긴 했지만 거의 해지지 않은 좋은 옷이었어. 얼굴이 참 독특해. 여위고 수척했지만 인상이 좋아. 건강하고 활기찰 때는 호감 가는 얼굴일 거야.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를 받아주어서 후회한다는 말이나 나를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또 오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